새벽 3시 낡은 모텔 205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 서비스 주문 안 했는데요. 사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무료예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엎드려 계세요. 허리 많이 아프시죠? 네, 항상 아프죠. 저는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거인가요? 긴 거는 5만 원 괜찮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올해 52이에요. 부산 해운대구 중동 뒷골목에 있는 낡은 모텔에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간판 이름은 해변장 모텔이지만 바다는 보이지도 않아요. 군함로 이면도로 끝자락 페인트 벗겨진 3층 건물이죠. 5년 전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8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만 원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일 그만둘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건 26살 아들 재훈이와 연락이 끊긴 거예요. 2년 전 제가 이 일한다는 걸 알고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그런 일 하지 마. 창피해.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이해해요. 아들 입장에선. 하지만 엄마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어느 초가을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모텔 카운터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평일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피곤에 쩔은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방 하나 있습니까? 정중한 말투셨어요. 목소리도 차분했고요. 5만 원입니다. 인터넷에는 3만 원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인터넷 가격표를 업데이트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는 척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건 옛날 가격이고. 오늘 손님도 없으니까 3만 원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층 205 열쇠를 건네드렸어요. 2층 맨 끝방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포항에서 부산까지 손님 태워왔다가 피곤해서 여기서 자고 가나 보다. 저분도 힘들어 보이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처럼. 30분쯤 지나서 김 사장님이 카운터에 오셨어요. 50대 초반의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이 모텔을 15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수진아, 205호 손님 혼자 오셨지? 네, 사장님. 가서 서비스 좀 해봐. 사장님, 전 오늘 아무것도. 에이, 그냥 안마만 해주고 와. 손님 없어서 심심하잖아. 말이라도 붙여봐. 거절할 수 없었어요. 빚이 생각났고 사장님 눈치가 보였거든요. 500만 원만 갚으면 이 일 그만둘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참자. 알겠습니다. 205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화장을 다시 고치고 원피스를 정리했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안마 서비스요.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샤워 후 소금만 입은 상태였고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저 안마 서비스 주문 안 했는데요. 사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 손님 없어서 서비스로 해드린대요. 무료예요. 저는 그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께 거절당했다고 보고할 수 없었거든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침대에 엎드려 계세요. 운전 많이 하셨죠? 허리 아프시죠? 아니, 전 괜찮습니다. 그분이 침대에서 일어서려고 하셨어요. 저는 가격을 말했습니다. 긴 밤 5만 원, 짧은 밤 3만 원이에요. 손님 선택하세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서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의 균형을 잃으시더니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셨어요. 으악!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분께 달려갔어요. 오빠, 괜찮으세요? 그분은 바닥에 쓰러진 채 무릎을 감싸쥐고 신음하고 계셨어요. 발목도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제가 놀래켜서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급하게 일어나서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저는 급히 그분을 부축해서 침대에 앉혔어요. 무릎이 벌써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고 발목도 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파스 가져올게요.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나가 1층 카운터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사장님, 손님이 다치셨어요.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파스랑 찜질팩 좀 주세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놀래켜서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김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파스와 찜질팩을 꺼내주셨어요. 수진아, 내가 잘 좀 봐드려. 이거 우리 잘못이야. 손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사장님. 저는 파스와 찜질팩을 들고 다시 205호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불편하시겠지만 참으세요. 파스 효과 있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아픈지 안 아픈지 그분 표정을 살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일어나려다가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졌어요. 그분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원래 무릎이 안 좋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밤 저는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찜질팩을 바꿔드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움직이실 때마다 부축해드렸어요. 그렇게 저와 민호 씨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쯤 눈을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졸다가 깬 거예요. 목이 뻐근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민호 씨를 보니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무릎 부분 이불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게 많이 부은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번진 화장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5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밤을 새워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들 재훈이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호 씨가 움직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아파. 오빠 깨셨어요? 무릎 많이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수진 씨는 여기서 밤새신 거예요. 네, 혹시라도 불편하실까 봐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근처 정형외과를 검색했습니다. 중동역 근처에 해운대 정형외과가 있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민호 씨를 부축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땀이 났습니다. 체중을 제가 반쯤 지탱해야 했거든요. 모텔 앞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 민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 제가 다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다 제 잘못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운대 정형외과는 중동역 4번 출구 바로 앞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대기 환자가 꽤 많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30분쯤 기다렸어요. 오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접수할 때 필요해서요. 강민호입니다. 포항에서 왔고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 씨,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민호 씨 무릎을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무릎 타박상이 심하고 발목도 삐었네요. 일주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많이 걷지 마시고 찜질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이나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소 일주일이요. 무릎은 한 번 다치면 오래 가니까 지금 잘 쉬셔야 해요.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소염진 통제와 파스였어요. 민호 씨가 지갑을 꺼내셨는데 제가 먼저 카드를 냈어요. 제가 낼게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빠, 제 잘못으로 다치신 건데 제가 내는 게 맞아요. 병원비와 약값 합쳐서 4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 180만 원인데 뭐 어쩔 수 없죠. 택시를 타고 모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문자를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을 내려놓으시더니 창밖만 쳐다보셨어요. 연락하셨어요? 내 집사람한테 부산에서 다리 다쳐서 일주일 쉬다 간다고요. 답장 오시겠네요. 글쎄요, 올지 모르겠네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아들 재훈이한테 문자 보내도 답이 없을 때의 그 기분. 모텔에 도착해서 민호 씨를 205 방까지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베개를 높게 받쳐드렸어요. 배고프시죠? 제가 밥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여기 밀면 맛있는 집 있어요. 밀면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합니다. 저는 모텔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해운대 밀면으로 갔어요. 우일동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60 정도 되시는 분인데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네. 요즘 왜 안 왔어? 바빠서요, 아주머니. 혼자 여기서 먹고 가? 아니요, 포장이요. 밀면 2개 주세요. 2개? 누구 줄 거야?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주머니 눈빛이 심상치 않으셨거든요. 아는 분이 다치셔서 제가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래? 좋은 분 만났네. 얼굴이 밝아졌어. 밀면 2그릇을 포장해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씨는 핸드폰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답장 안 오셨어요? 네, 아직이요.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답장이 없다니. 저는 밀면 그릇을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펼쳤어요. 드세요, 오빠. 식으면 맛없어요. 민호 씨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네요. 그죠? 여기 밀면 부산에서 제일 맛있어요. 함께 밀면을 먹으며 저는 민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59세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어요. 주름은 있지만 눈빛이 맑았고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빠는 포항에서 뭐 하세요? 택시 몰고 있어요. 35년째요.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요.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민호 씨 핸드폰이 또 화면에 떠 있더라고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어요. 오빠, 제 번호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이름을 수진 씨로 저장하시는 게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카운터 근무를 해야 했어요. 김 사장님이 올라오셨거든요. 손님은 괜찮아? 일주일 쉬래요. 사장님, 제가 책임지고 돌봐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 잘못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저녁 무렵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저예요.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데 비쌀 텐데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저는 중동시장 근처 횟집에서 모듬회를 포장했습니다. 3만 원짜리였어요. 소주도 2병 샀고요. 205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호 씨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얼른 앉으려고 하셨어요. 편하게 계세요. 오빠, 회 사왔어요. 작은 테이블에 회와 소주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소주 한잔 하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오빠, 결혼하셨어요? 네, 35년 됐네요. 와, 대단하세요. 민호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8년째 각방 쓰거든요. 각방이요? 내 대화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이에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채워드렸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민호 씨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이혼하길 잘했어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손을 들었거든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저는 제 방에서 잤는데 민호 씨 생각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구남로 쪽 편의점에서 김밥이랑 바나나 우유를 샀어요. 민호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205 문을 노크했습니다. 오빠, 저예요. 아침 가져왔어요. 벌써 오셨어요.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는 이미 씻으신 상태였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빠 생각나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고맙습니다. 수진 씨, 함께 김밥을 먹으며 민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잠깐 밖에 나가도 될까요?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당연하죠. 무릎은 괜찮으세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럼 송도 해변 가실래요? 여기서 가까워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송도의 수욕장은 모텔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민호 씨 무릎 때문에 천천히 가야 했죠. 제가 어깨를 받쳐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송도구름 산책로 입구를 지나 해변 쪽으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9월 초에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힘들 때 여기 와요. 바다가 위로가 되거든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민호 씨가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 씨, 저희 부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사랑했어요. 26살에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열심히 살았죠. 큰애가 33, 작은 애가 30이에요. 자녀분들 다 크셨네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어졌어요. 제가 택시 일하다 보니까 밤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집사람 깨우는 게 미안해서 8년 전부터 작은 방에서 따로 잤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각방 쓰면서부터 점점 멀어졌죠.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한마디 없고 저녁에 들어와도 거실에서 마주칠 뿐 생활비 얘기나 자식들 안부 물을 때만 입을 열었어요. 저는 민호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도 외로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빠. 어제 문자 보냈잖아요. 부산에서 다쳐서 일주일 쉬다 간다고요. 네, 답장이 왔어요. 새벽 2시에요. 알았어, 조심해. 딱 6글자더라고요. 민호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 6글자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남편한테 할 말이 그게 다예요. 다쳤는지 괜찮은지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그 기분 너무 잘 알거든요. 오빠, 저도 비슷해요. 수진 씨도요? 제가 25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들 낳고 평범하게 살았죠.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쥐어주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에서만 마셨는데 점점 심해졌죠. 술만 마시면 손이 나왔어요. 참고 살았어요. 아들 재훈이 때문에요. 엄마 없이 자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재훈이한테까지 손을 댈 뻔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이 생생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혼해야겠다고요. 재훈이가 20살 때였어요. 잘하셨어요. 용기 내셨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니까 빚이 엄청났어요. 남편 명의 빚이 다 제 명의였거든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남편은 도망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할 수 없이 이 일 시작했어요. 빨리 갚고 싶어서요. 처음엔 8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만 원만 남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일 힘든 건 아들이에요. 재훈이가 26살인데 2년째 연락이 없어요. 왜요? 제가 모텔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나서요. 마지막 통화 때 엄마 그런 일 하지 마. 창피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재훈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로서 부족해서. 아니에요. 수진 씨 잘못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신 일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바닷소리만 들렸어요. 송도 케이블카가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우리 둘 다 힘들게 살았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수진 씨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오빠. 오빠 만나고 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민호 씨가 제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수진 씨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배가 고파졌습니다. 오빠,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그럴까요? 저는 민호 씨를 부축해서 송도 해변 쪽 식당가로 갔어요. 송도의 집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깨끗해 보였어요. 회덮밥 2개를 시켰습니다. 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 자식들 얘기, 제 어린 시절 얘기,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 모든 걸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모텔로 돌아오는 길 나란히 걸으며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민호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주무셨어요? 네. 수진 씨 잘 잤어요. 무릎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좀 걸을 만해요. 그럼 오늘 해운대 쪽으로 갈까요? 구경도 하고요. 아침은 해운대 시장 근처 할매 국밥에서 먹었어요. 중일동 재래시장 안쪽에 있는 오래된 국밥집이었죠. 선지 국밥이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오빠, 선지 괜찮으세요? 네, 좋아해요. 뜨끈한 국밥을 먹으니까 속이 풀렸어요. 민호 씨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오전엔 해운대 수욕장을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9월인데도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민호 씨가 무릎을 다쳐서 빨리 걷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빚 다 갚으면 이 일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작은 식당이라도 하고 싶어요. 요리 좋아하거든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제 김치찌개 맛있었어요. 식당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칭찬에 약한 편이거든요. 점심은 동백섬 쪽 원조할매 집에서 물회를 먹었어요. 민호 씨가 계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카드를 냈죠. 제가 낼게요. 오빠 다치셔서 일도 못 하시잖아요. 미안합니다. 수진 씨, 제가 폐만 끼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좋아요. 오후엔 모텔로 돌아와 쉬었어요. 민호 씨 무릎에 찜질도 해드리고 TV도 함께 봤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오빠, 오늘은 회 어때요? 소주도 한잔하고요. 좋죠. 근데 또 수진 씨가 사시면 괜찮아요.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중동시장 안삼진 수산에서 모듬회를 샀어요. 중자였는데 35,000원이었습니다. 소주는 편의점에서 2병 샀고요. 205방에서 회를 펼쳤습니다. 민호 씨가 소주잔을 들으셨어요. 수진 씨 건배할까요? 네, 오빠. 짠.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시원한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한 잔, 2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라왔어요. 민호 씨 얼굴도 빨개지셨습니다. 수진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글쎄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들이랑도 화해하고요. 그러실 거예요. 재훈이가 꼭 연락할 거예요. 오빠는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민호 씨가 긴 침묵을 하셨어요. 소주잔을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택시나 모일 것 같아요. 집사람이랑은요? 이혼할 용기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죠. 제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저는 민호 씨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랑 있을 때는 어때요? 민호 씨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오빠 만나고 나서 웃게 됐어요. 이 일하면서 웃는 법을 잊었는데 민호 씨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어요. 수진 씨, 네, 오빠. 저 수진 씨가 좋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 오빠 좋아해요. 민호 씨가 천천히 제 얼굴에 가까이 오셨어요. 제 볼에 살짝 입을 맞추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좋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왜 친구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수진아, 진짜 사랑하면 다 느껴진대.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하지만 저에게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이 떨림.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민호 씨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가 편안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밤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파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눈을 뜨니 새벽이었습니다. 민호 씨 품에 안긴 채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셨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민호 씨도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 잤어요, 수진 씨. 네, 오빠도요?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오빠. 새벽 햇살이 창문 틈새로 들어왔어요. 민호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함께 일어나 씻고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진 씨, 오늘 무릎이 많이 나왔어요. 멀리 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광안리 쪽으로 갈까요? 좋죠. 수진 씨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우리는 해운대역에서 2호선 지하철을 탔어요. 금년산역을 지나 광안역에서 내렸습니다. 광안리의 수욕장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광안대교가 보였습니다. 낮인데도 멋있었어요. 오빠, 저기 카페 갈까요? CM블루라고 뷰 좋은 카페예요. 광안리의 별로에 있는 카페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카페라떼 마실래요? 오빠는요? 전 아메리카노요.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내일 모레면 포항 돌아가야 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요. 네, 커피가 나왔어요. 하지만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도 잠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오빠, 포항 가시면 연락하실 거죠? 당연하죠. 매일 할게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포항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각방 생활, 대화 없는 부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 씨, 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네, 오빠. 저 이혼할게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무슨 말씀을? 진심이에요. 포항 돌아가서 집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할게요. 오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빠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는 거예요. 민호 씨 눈빛이 진지했어요. 35년 동안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수진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있으시잖아요. 다 컸어요. 30 넘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제 인생 책임져 주나요? 제 남은 인생, 수진 씨랑 함께 살고 싶어요. 제 어깨가 떨렸어요. 민호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말할게요. 한 달 안에 정리하고 수진 씨 데리러 올게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약속합니다. 빚은요. 제 빚 500만 원. 제가 갚을게요. 큰 돈 아니에요. 같이 포항에서 살아요. 작은 집 하나 얻어서요. 오빠, 수진 씨도 저 좋아하죠? 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민호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금방이에요. 제가 매일 전화할게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오빠. 기다릴게요. 저 잘 기다려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 광안리 백사장을 걸었어요.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점심은 밀락동 밀락횟집에서 먹었습니다. 회정식을 시켰어요. 이번엔 민호 씨가 계산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낼게요. 수진 씨가 계속 내시기만 했잖아요. 저녁에는 모텔 근처 마포갈매기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민호 씨가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오빠, 제가 구울게요. 아니에요. 수진 씨는 편하게 앉아 계세요. 고기가 익자 민호 씨가 가위로 잘라서 제 앞접시에 올려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오빠도 드세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습니다. 모텔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205방에서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 포항에 오시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조용한 동네면 좋겠어요. 포항 북구 쪽에 좋은 동네 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 얻으게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밥상 차려놓을게요. 저도 일찍 일어나서 같이 먹어요. 그동안 혼자 먹기만 했는데 저도요. 오빠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6째 날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아침엔 달맞이기를 걸었고 점심엔 청사포 쪽에서 물회를 먹었습니다. 오후엔 모텔방에서 쉬었어요. 저녁엔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사왔어요. 방에서 함께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오빠 내일이면 내일 포항 가야 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많이 나았어요.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면 헤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 씨도 같은 마음이셨는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내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더 소중했어요. 7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헤어지는 날이었어요. 7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헤어지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민호 씨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야 했죠. 그분이 약속을 지키려면 포항에 돌아가셔야 했으니까요. 아침 8시에 205호로 갔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짐을 싸고 계셨어요. 오빠, 벌써 준비하셨어요? 네, 9시에 출발하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진 씨, 한 달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네, 꼭 전화하세요. 매일 할게요. 아침, 저녁 2번씩요. 해운대 밀면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이 막혀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9시가 됐어요. 모텔 앞 주차장에 민호 씨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포항 번호판이 달린 하얀색 소나타였어요. 오빠, 조심히 가세요. 네, 수진 씨도 몸조리 잘하고요. 전화 꼭 하세요. 당연하죠. 매일 할게요. 민호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수진 씨. 저도 사랑해요, 오빠. 마지막으로 볼에 입을 맞추고 헤어졌어요. 민호 씨가 택시에 타셨습니다. 시동을 거시더니 천천히 출발하셨어요. 저는 택시가 안 보일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군함로를 지나 중동역 쪽으로 사라지는 택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오후 2시쯤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저 지금 포항 도착했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운전하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요. 수진 씨 보고 싶어요.
저도요, 오빠. 내일 집사람한테 말할게요. 이혼하자고요. 네, 오빠. 힘내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아직 말 못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괜찮아요, 오빠. 어려우시죠? 천천히 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텔 제 방 창문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죄송해요. 아직. 괜찮아요, 오빠.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호 씨도 느끼셨나 봐요.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비겁해서. 아니에요. 35년이라는 게 무겁잖아요. 3주일째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네,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았습니다. 수진 씨, 네, 오빠. 아직도 말을 못 꺼냈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수진 씨, 조금만 더. 오빠 됐어요. 아니에요. 수진 씨, 제가. 알아요. 오빠 입장 이해해요. 35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알아요. 민호 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말 못하실 거라는 거요. 그래도 기다리긴 했지만 기대는 안 했어요. 수진 씨, 오빠, 저 괜찮아요. 일주일 정말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에요. 제가 비겁해서. 몸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오빠. 수진 씨,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빠 됐어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고 카운터로 내려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쳐다보셨어요. 수진아,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그 택시기사 양반 연락 안 오나? 네,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남자들 다 똑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했어요. 손님 맞이하고 방 청소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민호 씨 생각뿐이었어요. 함께 걸었던 송도 해변 밀면을 먹었던 식당, 회를 먹으며 소주 마시던 205호 방.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더 이상 민호 씨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받으면 또 기대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내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중동역 근처 통신사 대리점에 갔어요. SKT 중동점이었습니다. 번호 변경하시는 거예요? 네, 바꾸고 싶어요. 새 번호로 바꾸시면 연락처 다 알려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번호를 바꾸고 나왔어요. 새 번호판을 보니까 정말 끝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제 민호 씨는 제게 연락할 수 없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모텔 일뿐만 아니라 낮에는 해운대 시장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빚 500만 원을 전부 갚았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빚이 없는 살 김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두려고요. 진짜. 수진아, 어디 갈 데 있어?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사장님. 김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했어. 수진아, 앞으로 잘 살아. 네, 사장님도 건강하세요. 해운대 뒷골목을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일했던 해변장 모텔. 205방이 보였어요. 민호 씨와 일주일을 보냈던 그 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말자. 다음 날 부산 온천장역 근처 동네 할매집이라는 한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었죠. 70대 할머니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요리할 줄 알아요? 네, 집에서 자주 했어요. 그래. 김치찌개 한번 끓여봐. 주방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맛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이 좋네. 내일부터 나와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어요. 모텔 일보다 조금 더 받는 거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 재훈이 목소리였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재훈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식당 뒤편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 일 그만뒀다며? 응, 다 정리했어. 재훈아, 미안해. 엄마가.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했던 거 나도 철없었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 이번 주말에 부산 갈게 밥 먹자. 정말 꼭 와, 재훈아. 주말에 재훈이를 만났어요. 센텀시티역 근처 본가라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재훈이는 많이 컸더라고요. 어느새 어른이 돼 있었어요. 엄마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괜찮았어. 나 이번에 회사 다니기 시작했어.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 됐어, 재훈아. 엄마가 벌어. 엄마 나 결혼하려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자친구 있었어? 응 2년 됐어. 이번에 소개시켜줄게. 아들이 결혼한다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네 할매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할머니 사장님이 요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진아, 너 나중에 식당 하면 잘하겠어. 감사해요, 사장님. 재훈이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며느리도 만났습니다. 착한 아이더라고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54이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작은 식당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재훈이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해운대 백스코 근처 예식장이었어요. 아들이 신랑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행복해서 우는 거야. 새 삶이 안정됐어요. 빚도 없고 아들이랑도 화해했고 정직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호 씨 생각이 났어요. 부산 거리를 걷다가 포항 번호판 택시를 보면 혹시 민호 씨일까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물론 아니었지만요. 송도 해변을 지날 때마다 함께 앉았던 그 벤치가 보였어요. 광안리 카페 지나갈 때도 생각났죠. 오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아직도 각방 생활하실까?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제 식당을 열 준비가 됐습니다. 동네 시장 근처 작은 가게였어요. 전세금 5천만 원에 권리금 2천만 원, 재훈이가 3천만 원을 도와줬어요. 수진이네 밥상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업일은 한 달 뒤로 잡았어요. 재료를 사러 동네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탈까 하다가 택시를 잡았어요.
손을 들자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뒷문을 열고 탔는데 백미러에 비친 기사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민호 씨였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민호 씨였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오빠, 수진 씨, 백미러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도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정말 수진 씨 맞아요? 네, 오빠. 택시 안이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디 가세요? 동래역이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온천장역을 지나 동래역 쪽으로 향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네, 2년 전에요. 늦었지만 수진 씨 찾았어요. 1년 동안 해운대 모텔도 가봤는데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도 바뀌었고 민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포항에서 혼자 살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이혼했어요. 자식들한테 욕도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후회 안 해요. 그래서 부산에 네, 한 달 전에 부산으로 왔어요. 수진 씨 찾으려고 택시 일 시작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오빠. 어떻게 지내셨어요? 빚 다 갚았어요. 모텔 일도 그만뒀고요. 지금은 동네 쪽 한식당에서 일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제 가게 열어요. 작은 한식집이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축하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이랑도 화해했어요. 재훈이가 결혼도 했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동래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수진 씨,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3년이 지났어요. 알아요. 제가 늦었다는 거. 저도 많이 변했고, 오빠도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택시가 동래역 앞에 섰습니다. 저는 돈을 꺼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네, 3년 전엔 오빠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매일 전화 오기만 기다렸죠. 근데 이제는 제 삶이 있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도 오빠 미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빠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 씨, 오빠, 친구로 지낼 수 없을까요? 민호 씨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친구요. 네, 천천히 다시 알아가요. 3년 전 우리는 일주일밖에 몰랐잖아요. 이번엔 천천히 제대로 알아가고 싶어요. 민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천천히. 제 가게 오픈하면 와주세요. 당연하죠. 제 번호 드릴게요.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이름을 수진 씨로 저장하시는 게 보였어요. 3년 전처럼요. 오빠,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도요, 수진 씨 정말. 연락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민호 씨가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멀어지는 택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오빠도 변했고 나도 변했으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진이네 밥상 오픈 날이었어요. 동네 시장 입구 쪽 작은 가게였지만 제 꿈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재훈이랑 며느리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민호 씨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축하해요, 수진 씨.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오빠. 앉으세요. 민호 씨가 구석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직접 된장찌개 정식을 차려드렸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많이 드세요.
민호 씨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민호 씨는 식사를 마치시고도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오후 5시 저녁 준비 전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민호 씨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빠 기다리셨어요? 내 수진 씨 일하는 거 보고 싶어서요. 어땠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행복해 보이셔서 제가 다 기뻤어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 천천히 해도 될까요? 친구부터 시작해도. 네, 오빠, 천천히 가요. 3년 전 그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제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도 아름답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수진이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도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건강과 행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용기를 나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